네, 다음 문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46번이네요. 막바지입니다. 조금만 더 고생할게요. 학급 발표 시간에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한 발표를 했다. 바르지 못한 것은? 나머지 모두 말 맞는데요. 자, 1번 잠깐 볼까요? 이승만 정부의 3.15 분영 선거는 1960년 4월 19일 혁명의 계기가 되었다. 그런 적 있죠? 해가 더 이상 필요 없죠? 1960년대에 있었던 일이죠? 2번 박정희 정권의 10월 유신은 독재 정치에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맞고요. 광주의 5.18 민주화 운동은 민주주의 헌정의 체제 회복을 요구하였습니다. 네, 그런 적 있었죠. 1980년 5월 16일. 5월 18일. 자, 그 다음에 4번. 6월 민주항쟁 그런 일이 있었죠? 1987년 6월 29일. 6.29 항쟁이라고도 하고요. 6월 민주항쟁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자, 여기서 말했던 것이 이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자고 했었던 그 시기였죠.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던 거. 이 시기부터가 우리나라의 본격적으로 레알 민주주의라 말할 수 있다고. 그쵸? 사실은 근데 문제 잘못됐죠? 대통령을 뽑긴 뽑는데, 중심제가 아니라 대통령을 우리 국민의 손으로 뽑는 직선제가 실시가 됩니다. 한번 바뀌어요. 그래서 4번 틀렸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16 군사 쿠데타로 군인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1961년 5월 16일. 맞죠? 사실은 군사 정변과 선생님이 자꾸 쓰는 표현인 쿠데타라는 말이 약간 차이가 있어요. 쿠데타라는 말은 이제 프랑스 말인데, 이제 그런 게 있고, 정변은 약간 나쁜 말입니다. 좋은 말인데, 쿠데타 약간 이제 부정적 의미를 쓰거든요. 그래서 어원상의 차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그냥 군사 쿠데타라는 말이 조금 더 좋으니까 말아주도록 해주세요. 다음 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컴퓨터 옆에서 녹음하니까 조그맣게 말해도 목소리가 잘 들리는 것 같아요. 너무 크게 말하니까 오히려 공부하는데도 어렵지 않을까 싶네요. 다시 7번 문제. 가장 어렵고 문제의 난이도가 약간 좀 있고 그러면서 그렇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닙니다. 다음은 정부가 추진한 통일 정책들이다. 일이 실의 순으로 발견하는 것은 이라 적혀 있는 거죠. 근데 기억은 언제냐면요. 우리 남북한이 둘 다 유에 동시 가입한 적이 있었어요. 네, 노태우 정권 때 있었던 일이고요. 네, 1991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자, 니은은요, 정치와 경제 분리 원칙으로 금강산 관광산업을 이루어짐.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남북한이 동시에 경제 개발을 하자라는 그 협력의 이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6.15 남북 정상회담이라 그래서 우리 김정일 국방위원장하고, 우리나라의 김대중 대통령이 서로 악수하면서 이렇게 회담하는 그런, 사진도 되게 많이 봤죠? 200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이에요. 한반도에 절대 이제 핵 만들지 말자라고 했었던 그런 선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북한과 우리 남한 동시에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김영삼 대통령 때 있었던 일이고요. 네, 뭐라 그러냐면은 연도는 같고요. 남과 북쪽에 기본 합의서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골자예요. 비핵화 선언. 자, 그 다음에 리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제한. 우리 남북한 동시 유엔에 가입하는 것이 어떠니? 라고 말했던 게 바로 있었어요. 이거 언제냐면요. 이거 박정희 대통령 시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을 제한했지만 실제로 이루어진 일은 20년 후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6월 23일에 있었던 일이라 그래서 6.23 평화통일선언이라고 우리가 소위 말을 합니다. 네, 1973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미음,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세운다.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은 내용을 나중에 꼭 봐야 돼요. 7.4 남북 공동서명이라 그래가지고 공동성명 1972년 심의도 우리 영화 보면 이제 있었던 배경 관련이 있어요. 자, 순서 고르면 몇 번인가요? 5번이에요, 5번. 다음 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문제부터 또 50번까지는 또 내용이 또 빠꾸가 돼가지고 쉬워져요.
근데 50번이 이제 중학교 3학년 아니면 좀 안 배운 내용이라서 한샘학원에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아니면 좀 이제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을 고르면이라 적혀 있죠? 자, 영조, 정조. 우리 이제 영어도 알아야 돼. 자, 중학교 2학년, 3학년도 열심히 배웠어요. 자, 우리 중학교 1학년, 자, 연정아, 열심히 공부했던 내용 이제 좀 조선의 왕들은 알아야 됩니다. 기본이에요. 자, 영조, 정조 시기 때 있었던 일, 뭐라 그러나요? 정책을 올바로 하자, 탕탕평평, 모든 분당의 정책들을 다 하긴 하는데, 서로가 제대로 이제 비판과 견제를 통해가지고, 상호, 견제와 협력을 이용해서 정치를 좀 안정시키도록 합시다라고 말했던, 네, 사건이 있었죠. 뭐라 그럽니까? 바로, 탕평책이라고 했었죠. 물론, 목적은 왕권 강화와 이제 정책의 안정이 이제 목적이 됐겠죠. 우리 찾는 것은 몇 번? 2번입니다. 자, 1, 3, 4번 너무너무 당연한 말이고요. 자, 서원철폐, 세조정치라는 말. 아, 우리 이번에 문제 풀면서 기억나죠? 세조정치라는 거, 순조, 헌종, 철종. 이 세 시기 때 이제 세조정치를 했던 사람이 있었죠. 그 다음에 왕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의 바로 정책이. 바로, 이런 세조정치를 없애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답 2번이 틀린 말입니다. 쉬운 문제예요. 4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도 쉬워요. 일단은 우리 항상 말하는 거, 이 자료가 어디서 나타나고 있는지 항상 보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랬죠? 자, 49번 질문. 근데 선생님이 아까 봤던 문제랑 비슷한 문제 아닌가? 아마 예전에 아마 풀었던 문제일 거니까 알 겁니다. 자, 밑줄 치세요. 두 번째 밑줄. 황제의 칭호를 올리라.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자, 고와 시치를 배워서 남쪽에서 하늘과 땅의 제사를 지내고 밑줄.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자, 무슨 실록? 고종실록 동그라미. 자, 고종이 뭐에 됐죠? 황제 오른 적이 있었죠. 선생님, 그래서 우리 특히 중학교 2학년들은 고종 황제라는 걸 선생님이 알아주라고 썼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것은 뭘 말하는 거다? 고종의 황제에 오른 소위 말하는 대한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있었던 개혁을 우리가 광무개혁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제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그런 그 달력 이름을 연호라 그러는데 연호. 광무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었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제 1897년부터 이때를 이제 광무 1년, 원년이라고 하죠. 1898년을 광무 2년이다.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을 이제 됩니다. 자, 이런 말 고르는 건데요. 자, 고르면 49번 문제는 사실은 미음과 비읍이에요. 똑같은 문제 또 나온 것 같아요, 왠지. 그래서 5번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편제도의 실시. 네, 그런 적 있었어요. 네, 을미개혁이라고 하는 시기 있었고요. 민우가 선우야. 을로 시작한데 끝나는 숫자가 뭐죠? 갑을명정 1895년에 5자예요. 자, 종두법 시행 똑같은 말입니다. 자, 신분제도의 철폐 그런 적 있었어요. 자, 갑오개혁 때 특히 말하는 홍범 14조라고 하는데요. 12개의 조항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자, 갑인의 갑 뭘로 끝난다? 1894년이에요. 도량형의 개정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을미개혁, 디귿과 리을은 갑오개혁. 우리 또 다른 말로 을밀개 같은 말로 뭐라 그런다고 했었죠? 자, 을밀개 같은 말로 자, 네 번째 갑오개혁이라고도 합니다. 제4차 갑오개혁이라는 말도 쓰니까 알아주도록 합니다. 자, 마지막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50번 문제입니다. 다음 신문기사와 관련 있는 사건에 대한 저항. 자, 문제 잘 보세요. 저항이라고. 자, 시일야 방송되고, 자, 내용 좀 볼까요? 일단은 황성신문이라는 것도 일단 포인트가 되는데요. 아, 분하도다. 우리 2천만 동포요. 다른 나라의 노예가 된 동포요. 살았니, 죽었니? 단군 할아버지 일에 4천만 국민 정신이 하룻밤 아래 물어놓구나. 아이고, 원통하다, 통하다. 어찌 이 날을 울지 않을 수 없겠느냐. 자, 시일 방송되고 우리 영어 시간에 배웠나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영어로 우리 뭐라 그래요? cannot help ing. 맞는 말? 네, 알죠? 자, 선생님이 바꾸겠습니다. 자, 시일야 방송제국 제목에다가 표시해주세요. 시일야.
어찌 이날을 울지 않을 수 없겠니? Why today? 영어 다 검사할 거야, 진짜. Why today cannot help crying? 자, 우리 한설학원, 자, 우리 김 선생님 영어 설명회 수업 시간에 문법 정리 해주시죠? 자, 우리 한샘학원의 이제 영쌤. 네, 설명해 주셨을 겁니다. Why? 어찌 오늘을 우리가 울지 않을 수 없겠니? 너무너무 슬퍼서 진짜 우리는 모두가 다 울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언제 있었던 일이냐면 이게 바로 1905년에 있었던 을사늑약에 대한 그걸 보고 이제 하도 원통어 참담해서 장지연이라고 하는 티아라의 그 지연이 아니에요. 장지연 아저씨가 이 황성신문이라는 신문에 이런 글을 쓴 겁니다. 이런 사설을 투고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들아 을사늑약 우리 일본 나라가 외교권을 가져간 것이 참 안 된 일이다. 우리 좀 슬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썼던 말입니다. 엄청난 일이었죠. 몇 번?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의 저항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병활동 이거 안 된다. 우리 스스로 다시 이거 위협권 되찾아야 된다. 있었던 의병활동 아이고. 자, 그래서 일어났던 운동인데요. 자, 딕은 을사의병이라 그래요. 같은 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 리을은 뭐냐면은 헤이그에 이제 옛날에 네덜란드라는 곳에 있었던 도시 이름인데 여기에 가가지고 이제 여기에 헤이그란 곳에서 우리 나라의 전 세계 모두가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 회의 가가지고 이제 고종제가 몰래 몇 명 이제 이준이라는 사람을 파견해서 우리 지금 이렇게 일본이 일선능력 한 거 나 도장 사인 안 했거나 무효다. 이거 무효임을 알리고 와라. 라고 이렇게 호소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헤이그 특사 사건 그런 게 있었습니다. 헤이그라는 회의에 우리 고종의 명령을 받은 특별 대사를 파견했었어요. 언제? 1907년 됩니다. 몇 번? 디귿과 리을 5번. 자, 나머지 말 같이 볼까요? 방곡여 열심히 했었죠? 우리나라가 일본에 쌀 팔지 못하게 하는 거 기억 맞고요. 자, 만민공동회라는 거 사람들이 모두 모여가지고 이렇게 독립협회에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거. 자, 한마디씩 연설하는 거였죠? 1896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억과 니은 틀렸어요. 그래서 50번에 몇 번? 5번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제 우리 실전 모의고사 1회 다 문제 풀어봤는데 문제가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솔직히 선생님이 근대사 특히 이제 중반부 이후부터 선생님 설명을 많이 안 해서 선생님이 아마 한솔하고는 아마 학생들은 내일 선생님의 총정리를 간단히 해줄 거예요. 물론 어제도 선생님이 잠깐 설명했지만 사실은 문제가 여러분 역시 문제 풀기 어려울 겁니다. 사실 우리가 배운 내용도 제대로 풀기 어려운데 어쨌든 우리가 내일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정리를 잘해서 다음 우리 돌아오는 시험 때 좋은 결과 있도록 한번 마지막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았습니다.